자, 우리 이어서 볼게요. 어떤 걸 볼 거냐면 343페이지 보세요. 자, 보상적 격차와 직장 근로 조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얘기한 게 그거지. 임금 격차만큼 또 근로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 자, 우선 의의를 볼까요? 자, 해돈이 임금 함수의 핵심은 집단 내의 모든 사람들이 어떤 직업의 특성이 좋고 나쁜 거에 동의한다면 좋은 특성을 지닌 사람들의 임금은 그만큼 혜택을 받으니까 임금 보수에서 낮은 임금을 받고 나쁜 특성을 지닌 직업의 임금은 높게 된다. 그 결론입니다. 그래서 위험과 임금 사이에는 우상향하는 관계가 있다. 그렇게 된 거죠. 자, 실제로 해보니까 보상적 임금 격차의 실증 연구를 봐보니까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위험한 환경에 있습니다. 위험도가 높아요. 요거 높다고 표시할까? 위험의 정도가 하이해요. 그러면 임금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임금이 당연히 높은 결과 고임금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우리가 현실에서 보면 3D 환경 위험하고 더티하고 뭐 디피컬트한 그런 환경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임금이 또 낮은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지. 아이고 이거 뭐 임금이 가만히 보니까 위험의 정도가 높은 사람이 오히려 임금이 낮은 경우를 많이 보이던데 그러면 니네 경작에서 얘기하는 게 틀린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렇지. 근데 이건 우리가 사실 전에 말씀드렸잖아. 경작에서 어떤 걸 연구할 땐요. 다른 모든 것들이 다 똑같다는 전제 하에서 위험이 높으면 임금이 높아진다는 얘기지 다른 요인을 통제하지 못하면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다니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담배 피고요 뭐 이렇게 하면 몸에 나빠서 수명이 짧아져요 얘기했더니 아니걸랑요 우리 할아버지는 담배 피시는데 100세까지 사셨걸랑요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러면 안 되지. 거기 통제를 못했잖아. 만약에 할아버지가 담배도 안 피시고 모든 걸 다 통제했으면 200살까지 살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100살까지밖에 못 사시게 된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경작 처음 시작할 때 다른 요인이 일정하다는 가정 그게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 얘기를 거기 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현실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관찰되는데 약간 비슷해요. 우리 지난번에 노동에 이동할 때 코호트 효과 그거랑 비슷합니다. 데이터를 샘플할 때 샘플링 할 때 잘못 끄집어내서 분석하게 되면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죠. 우선 첫 번째 그래서 요거와 관련한 현실에서 이렇게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니 그걸 한번 보시죠. 우선 첫 번째 늘 그런 것처럼 능력이라는 게 이게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고요. 능력 때문에 발생하는 바이어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능력 편의 이렇게요.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럼 어떻게 보여줘야 돼? 능력이라는 걸.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1번 볼까요? 자, 시장의 보상적 임금 격차는 그 마지막에 한계 근로자가 특정 직업을 수용하게끔 받아들이게끔 그러니까 유보임금만큼은 줘야지 되는 거죠. 필요한 임금 격차를 측정하는 거야. 그래서 위험한 정도가 높아지면 그만큼 그 사람을 일자리로 끌어내기 위해서 조금씩 임금을 올려주다가 얼마큼 딱 올려줬더니 그 사람이 나 일할래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최소한 그만큼은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2번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우연히 근로자가 위험을 싫어하지 않고 위험을 좋아할 수도 있잖아. 이게 좀 약간 특이한 경우죠. 그래서 위험한 직업을 거기에 종사하는 것을 선호한다거나 그런 사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직장에서 명령받기를 좋아하는 뭐 있을까요? 뭔가 좀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해 했더니 자발적으로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지시를 내려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 오히려 그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자기가 뭔가 계획해서 하려면 그것도 에너지 소모가 큰데 그냥 내가 어차피 뭐 그냥 어려운 일이 아니면 지시 내리는 것만 착착착 하게 되면 오히려 그걸 계획을 안 짜도 되니까 아무튼 그러한 상황이 오히려 있게 되면 다른 결과에 도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좀 예외적인 특수한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라서 그거는 좀 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결국 보상적 임금 격차의 추정치는 근로자의 영향을 미치는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을 일정하게 유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임금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위험이 있을 수 있고요. 기타 등등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 기타 요인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여기 기타 요인은 이렇게 컨트롤합니다. 통제합니다. 그래서 통제를 하고 다른 건 다 똑같은 거야. 그래서 만약에 어떤 내가 수업을 듣거나 뭐 시험을 통과하려고 해요. 이게 과연 내가 노력을 한다고 되는가? 그러면 이제 노력이 증가하면 그러면 시험의 점수가 올라가서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면 노력 이외에 나머지들 뭐 IQ나 암기력이나 체력이나 뭐 여러 가지 집안 환경이나 이게 다 똑같다는 전제하에서 노력만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지 의미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다른 영향을 주는 요인을 다 컨트롤하고 특히 능력 같은 걸 컨트롤하기가 힘들어서 그런데 이런 위험 이런 게 올라갔을 때 임금이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한번 보시면 화살표에 좀 더 능력 있는 근로자가 더 높은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 좋은 근로 조건을 얻기 위해서 소득의 일부를 포기할 수가 있네.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높은 소득을 받으면서 좋은 직장을 얻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비슷한 거 우리가 뒤에 다시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라고 할까?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여기 요 사람이 위험 이렇게 있고 여기 임금 이렇게 있어요. 근데 해돈이 임금 곡선을 그리면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위험이 올라가면 임금이 이렇게 올라가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또 다른 사람은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겠지. 이렇게 둘 다 지금 다른 사람이야. 그래서 요 사람이 A라는 사람이라 할게. A라는 사람의 해돈이 임금, 뭐 B라는 사람의 아니면 집단으로 해도 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사람에 대해서. 근데 첫 번째 자 위험이 낮은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 나오세요 했는데 밑에서 보면 위험이 지금 똑같은 상황에서 A가 더 위에 있으니까 임금을 더 많이 받는 이게 더 능력자, 이게 저능력자, 고능력자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좀 동일한 위험하에서 고능력자라고 할게요. 다른 요인 때문에 이 사람이 저능력자라고 할게요. 저능력자 이렇게. 그럼 똑같은 상황을 해야 되는데 위험한 상황이 위험이 낮은 상황에 이렇게 직면하는 사람 할 때 요 사람이 오는 거야. 여기 사람이 오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 상황에 이렇게 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상황에 오게 돼요. 자, 그리고 네. 이렇게. 저능력자 되는 사람은 여기 보시면은 네.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위험한 환경에 있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여기 오는 거지. 그래서 요 데이터가 이렇게 뽑히는 거야. 여기 데이터가. 아이고 여기 데이터가 이렇게. 이해 가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뽑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다른 걸 다 똑같이 컨트롤하게 되면 위험이 똑같을 때 이 사람은 이만큼 임금인데 이 사람이 이만큼 임금 이렇게 받는 건데 원래 같이 비교하려면 능력의 차이가 나서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능력자가 이런 거지. 아 됐어 나는 그냥 임금을 조금 포기할 테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늘상 그래서 그래프 그릴 때 이렇게 하잖아. 밑에서 봐서 이게 수직거리, 수평거리 이렇게 표현을 해서 얘기하는 건데 한 명의 사람 능력을 통일해서 저능력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위험이 증가하면 임금이 올라가고 얘도 위험이 증가하면 임금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데 그걸 능력을 통제 못하면 얘가 일정 부분 이렇게 나 위험은 좀 줄이면서 임금 낮은 임금 받을래 이렇게 내려갔고 요 사람의 샘플이 데이터가 왔고요. 요 사람의 다른 사람의 샘플 데이터를 끄집어낸 거야. 우리 지난번에 코어티 효과 하는 것처럼. 그럼 우리 눈에는 뭐가 보여요? 요거 녹색깔 선이 보인다고. 그래서 녹색깔 선이 보여가지고
이러한 관계처럼 우리가 보일 수 잘못 왜곡이 될 수 있다고요. 이거 많이 할 거야. 저 뒤에도 더 많이 할 거야. 요것뿐만 아니라 뭐 임금 격차에서 뭐 성별, 인종 차별 그런 것도 있잖아. 아이고 뭐 흑인이라고 임금이 더 낮네. 그게 아닐 수 있다고. 그거 하려면 똑같은 대학을 나온 사람은 나온 사람끼리 비교해야 되는데 흑인은 고졸인 사람을 만약에 하고 백인은 대학 나온 사람 하면 임금 격차 안에 차별도 있긴 하지만 학교를 더 다녀온 그 인적 자본 축적한 그 차이까지 있잖아. 그거를 덜어내야 되는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우리 눈에는 요거랑 요거 보면 뭐야 위험이 더 높은데 임금이 낮구만.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지. 요거는 뒤에 인적 자본에서도 또 비슷하게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바로 그거야. 좀 더 능력 있는 근로자는 위험 정도가 이 정도면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데 임금을 일정 부분 포기하는 거야. 포기하면서 대신 위험이 낮고 근무 환경이 좋은 직장을 선택하게 되면 그래도 그만큼 포기해도 이 사람보다는 임금이 높잖아. 임금도 높고 환경도 좋고 뭐 이렇게 다 가진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능력이라는 기타 다른 요인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그러면 보상 임금 격차와의 그 수요 법칙 위배하는 거랑 비슷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4번 더 높은 임금과 더 좋은 근로 조건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능력은 이 관찰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능력이라는 것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가 현실에서 데이터 볼 때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능력에 의한 편의를 제거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뭐 여러 가지 계량 경작이나 이런 통계학에서 많이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개인의 고유한 고정 효과라고 하는데 그거를 좀 이렇게 안 바뀌는 거잖아. 능력 자체는 뭐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타고난 뭐 그런 거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쫙 제거하는 작업 그런 걸 하게 됩니다. 뭐 그런 것들은 뭐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자, 해돈이 임금 함수에 응용해서 나와 있는데 뭐 이렇게 단순한 반복되는 일이냐? 고된 육체 노동이 필요한 거냐? 아니면 직장이 살기 좋은 환경에 있나? 직장의 위치도 되게 중요하지. 그래서 뭐 남부 캘리포니아에 있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알래스카에 가서 뭐 한 2년 동안 근무하래. 돈은 많이 준대. 가고 싶으세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한번 가볼까? 잠깐은 모르는데 한 2년이 아니라 만약에 10년 살아야 돼. 그러면 내 인생에 10년을 알래스카에서 약간 그럴 수 있잖아. 그래서 에이 나 안 갈래 이럴 수도 있겠죠. 자, 그 정도 보시고요. 다음 보상적 격차와 해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거기 보시면 보상 격차와 해고 이렇게 돼 있어요. 보상 격차와 해고. 이건 또 뭔데 보상 격차가 이거랑 관련이 있을까 보면은 아니 해고라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실직 당할 위험이잖아. 이게 하나의 리스크라고 보시면 돼. 우리가 요즘은 좀 공무원이 인기가 없어진 것 같더라고. 근데 얼마 전 몇 년 전만 해도 공무원 하면은 자기가 엄청 나가거나 뭐 잘못되지 않으면 잘리지 않는다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뭐 IMF 때나 그 이후 됐을 땐 언제든지 내가 직장에 충성을 다 했는데 회사에서는 미안하네 이러면서 안쓰럽긴 하지. 회사에서도 미안해 하긴 하지만 어떻게 구조조정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잘리는 경우를 많이 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회사에 그렇게 잘하려고 했던 이런 충성심이라 할까 그게 다 보상받기는커녕 폐기 처분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요즘 많이 바뀌었지. 바뀌어가지고 한번 회사에 들어가면 평생 나는 여기 뼈를 묻을 각오로 이렇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뭘 또 뼈를 묻어. 좋은 회사 있으면 다른 데 가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는가가 중요한 거고 어느 회사 글쎄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그 기간보다 그 회사가 살아있을 기간이 더 짧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뭐 30대 그룹 이렇게 쫙 해서 뭐 데이터 같은 거 보면 어이구 10년 전에 있었던 잘 나가는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졸업하면 선망했던 회사가 갑자기 막 사라지고 20년 전에는 당연히 이런 회사도 있었어? 막 그렇게 급변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목표하는 회사가 있다. 거기에 뼈를 묻을 각오로 안 돼요. 회사가 이제 금방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자기만의 노하우와 기술 그런 걸 갖추는 게 중요하긴 하죠. 근데 만약에 해고 가능성이 되게 높다 이렇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증권회사 같은 데서도 보면 성과 안 좋으면 나가 야 팀 다 교체해 이런 그냥 바로 교체되는 거지 뭐.
자,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경우에는 거기 실업보험 제도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근로자가 해고당하면 급여가 확 줄어들잖아. 그거를 변동성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고요. 그럼 나름대로 실업보험이라는 게 의미가 있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렇게 자, 시간이 흘러가는데 경기가 만약에 침체된다고 할게요. 이렇게 왜 자꾸 나타나? 싸워보자. 안 되겠다. 포기하는 게 낫겠죠? 아니, 포기하니까 되잖아.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경기가 호황과 불황이 이렇게 반복된다고 이렇게 될 때 여기가 이제 해고 경제가 침체되면 해고 가능성이 높아요. 그 경기가 침체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높아 이렇게요. 높아 이렇게요. 얘가 경기가 침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제 당연히 우리 경제학에서 총수요도 줄어들고 경기가 변동폭이 큰 게 좋은 게 아니거든.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삶이 뭐 잘 나갔다 망했다가 막 이렇게 하는 게 옆에서 볼 땐 야, 너 영화 같은 삶을 살았네. 그 당사자는 그렇게 뭐 행복한 건 아니야. 이게 막 마음이나 상황이 변동이 크게 되니까. 그래서 모르겠어요. 옛날에 보니까 사주팔자에도 가장 사주팔자가 좋은 사람, 그러면 이제 그냥 평탄한 삶을 사는 사람이 제일 그냥 행복한 거래. 삶이 우여곡절이 있어가지고 내 인생을 들려드리면 책 한 5권은 나오죠. 아니야, 이게 좋은 거 몰라. 저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소비의 흐름도 이렇게 평탄화시키는 게 전체 사회의 후생도 극대화시키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얘기를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2번 보시면 실업보험은 해고된 근로자의 소득과 소비의 흐름을 좀 안정화시키는 장치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보상임금 격차의 상황에서 보면 아니 해고 상태에 빠지면 실업급여를 준단 말이야. 보험을 제공해 준다고요.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니까. 근데 얘 입장에서는요. 야, 너 애시당초 네가 생각하고 들어간 거 아니야? 이 얘기인 거죠. 이해 가세요? 아니 해고 가능성이 높은데 대신 뭐야? 임금이 높잖아. 증권회사나 이런 데 가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막 밤새도록 막 하고 야근도 하고 하는데 빡센 만큼 성과가 좋으면 보상도 그렇게 크게 오는 건데 그걸 알고 자기가 선택한 거잖아. 근데 그게 잘 됐을 때는 자기가 보상은 다 내 거야 해서 성과금 먹고, 그리고 만약 그렇게 해고됐을 때는 그것도 자기가 감내해야 되는데 그때는 정부가 보조해주고, 아니 이거 뭔 이런 얘기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 적절한 비유는 아닐 수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저기 뭐 하와이나 괌이나 어디나 이런데 해안가, 우리나라도 보면 해안가 가면 여기가 이제 바다야, 바다. 심심해서 색깔을 칠합니다. 이렇게 심심한 건 아니고 아무튼 색칠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푸른 바다. 왜 저러냐 그럴 수도 있겠네. 아무튼 그래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호텔을 지으면 어디에 짓겠습니까? 해안가에 가까이 짓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고객들도 많이 오겠지 당연히. 그래서 여기 호텔이 이렇게 인근, 그러니까 바로 나가기만 하면 이렇게 해수욕장에 가까이 있는 거랑, 아니 여기에 있어 약간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해안가에 다닥다닥 붙어있지 않고 쓰나미라든가 지진 위험 이런 거에 안전한데, 여기서 뭐 거의 한 10분을 걸어가야 된다거나 애매하지. 수영복 입고 10분 걸어가기도 그렇고 가서 갈아입기도 귀찮기도 하고. 아니 그러면 여러분들이 관광객이야. 근데 물론 이쪽이 더 비싸긴 하겠지. 비싼 만큼 비싸도 사람들은 이쪽을 선호할 거라고. 이해 가시겠죠? 근데 만약에 정부에서 저기 해안가에 너무 가까이, 물론 이제 법으로 이제 규정은 하겠지만 만약에 그런 게 없으면 너무 가까이 가지 마세요. 이게 파도가 침식되고요. 이렇게 뭐 자꾸 쓰나미가 올 수도 있고 위험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위험을 그만큼 나는 감내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 근데 이 사람이 진짜 만약에 사고가 났어. 이렇게 망하거나 뭐 이렇게 어떻게 됐어. 그러면 보상해 줘야 돼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막 했는데. 그러니까 약간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뭐 이렇게 집들이 막 있는데 어떤 데는 소방차가 출동했는데 막 불이 났는데 그냥 불을 안 끄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요즘은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아니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있는데
소방차가 출동을 했거든요. 출동을 했는데 왼쪽에 위험 이렇게 돼 있는 데가 막 이렇게 막 불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소방차가 딱 봤더니 이제 얘가 세금도 안 내고 비용도 안 내고 그런 거야. 그래서 출동을 했는데 가만히 있어. 그래서 왜 여기서 왜 출동을 했어요? 여기 불이 옮겨 붙을까봐 그래서 그냥 대비해서 있다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위험이 높아 대가는 커. 근데 보상 임금 격차에 따랐을 때는 실업급여를 제공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결론에 나올 수 있는 거지. 위험이 높은 대신 네가 그러한 대가를 당연히 짊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요 입장에서는 실업급여 요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입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 얘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이야. 1번. 보상적 임금 격차 이론에 따르면 실업보험제도의 정당성은 약화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높은 해고 확률 대신에 이미 높은 임금이라는 보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을 한 거라는 것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여기 이제 토픽이 하나고 이건 이제 그래프로 나타낸 게 345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장과 관련한 해고 관련된 얘기인데요. 거기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뭐 우리 봤었던 그래프랑 익숙한 그래프입니다. 자, 수직 축에는 여기 소득, 임금 이렇게 있고요. 소득이라 하면 되겠네. 여기는 여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1번 볼까요? 자, 주어져 있는 임금 W0 하에서 예산 제약 하에서 효용 극대화하는 선택점은 거기 P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요게 있고 무차별 곡선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P0 이렇게요. 조금 완만하게 더 그릴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U0의 효용 이렇게 있는 거죠. 자, 1번이 바로 그 얘기야. 주어져 있는 W0 임금 하에서 P0의 효용 극대화점을 선택했고요. 자, 근데 2번 볼까요? 새로운 직장을 제안을 받았어. 그래서 거기 갈까?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임금은 요 기울기가 W0죠. W0의 임금을 받지만 이전만큼 일할 필요는 없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거기 보시면 L0만큼 8시간만큼 일을 했었는데 새로운 직장은 그거보다는 좀 적게 반만 일을 해도 되는 상황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여기가 L0인데 L1 이렇게요. 오케이, 이해 가시죠? 반만 8시간 말고요. 오전만 근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니면 거기 2번 볼까요? 계절적 요인에 따라서 뭐 각주에 넣어놨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도 새로운 모델이 막 출시되거나 아니면 뭐 팥빙수 가게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 팥빙수 파는 여름 시즌에는 좀 일자리가 있는데 해수욕장 저것도 마찬가지고 겨울에는 좀 별로 일이 없잖아. 그런 거야. 계절에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일자리를 할게요. 자, 그러면 노동시간이 여가시간이 이렇게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면 노동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노동시간이야.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야. 여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직장이 일을 반만 해도 됩니다 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느낌이 뭐예요? 일을 반만 해도 되는데 월급은 임금이 올라서 월급은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네. 그게 워라밸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통 그런 게 어딨어. 회사에서 반만 일하시죠. 그러면 대신 임금률은 똑같으니까 나한테 떨어지는 소득도 이만큼 있다가 이렇게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어떻게 할래요? 대신 여가는 많아지지만 소득이 작은 거 선택하실래요?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효용이 감소하잖아요. 거기요. 감소한의 유제로 여기 지나가는 점은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효용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2번, 3번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일을 반만 하도록 합니다. 반만 하는데 그대로 임금률을 그대로 하게 되면 누가 그쪽으로 가겠습니까? 뭐 가는 사람도 있겠지. 여기로. 근데 이 사람은 안 간다는 거지. 이 사람은 이렇게 1번 근로시간이 단축됐어요.
그러니까 뭐 학교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교수님마다 다르긴 하지만 뭐 한 수업을 한 글쎄 한 학기에 뭐 12시간, 15시간, 뭐 대학원까지 뭐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학교에서 교수님들의 의무 수업 시간을 6시간을 줄여줍니다라고 하면은 교수님들이 와 좋다. 놀지는 않겠고 당연히 연구하겠죠 남는 시간. 그래서 와 좋다 생각을 했는데 대신 연봉도 반으로 깎아요 이러면 아마 좋아할 사람은 많지는 않겠지.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렇게 되니까 이제 뭐 싫어할 거야. 그러면 이전과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게끔 보상을 해주면 임금률을 얼만큼 여기에 맞춰줘야지. 그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R점 이렇게 되는 겁니다. R점.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임금률이 여기는 지나가도록 이렇게 해서 임금률을 거기 보시면 따로 뭐 W1으로 할게요. 요만큼 해서 W1으로 상승시켜 줘야지 이전과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뭐 그 정도. 자 그래서 거기 5번 해고가 완벽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면 근로시간이 적은 기업 같은 경우는 높은 임금을 제공해서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후생이 떨어지니까 싫어하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뭐 실증 연구는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보니까 2번 해고율이 높은 산업이 좀 임금도 높더라.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실제 데이터 가지고 해보니까 해고 가능성이 5% 증가하면 임금은 약 1%씩 뭐 증가하더라 라는 거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5번에 보시면 실업보험제도와 보상임금 격차 이론의 상호 보완성 나와 있는데 뭐 실업보험 제도가 보상임금 격차를 뭐 약간 대체하는 뭐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거랑 뭐 잘 설득력이 있더라 뭐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 뭘까요? 자 다음에는 약간 케이스 분석 같은 건데요. 생명의 가치는 도대체 얼마일까? 이렇게요. 자 우리 거기 한번 볼게요. 밑에 표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내용은 헤도닉 모형을 그대로 위험이 증가하게 되면 직업 환경에 작업 환경의 특성이 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실증 연구 결과 볼까요? 1번에 2번. 자 유해하거나 위험한 직업의 어떤 조건과 임금 간에는 플러스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생명의 가치를 계산할 수가 있네요. 밑에 표를 한번 볼게요. 자 기업 X와 Y가 표 자체만 살짝 보시면 되겠어요. 두 개의 기업이 있네. XY 기업이 있는데 이렇게 기업 X, Y. 자 거기 보니까 치명상을 입을 확률이 사고 날 확률 위험이에요. 확률이 A는 PX라고 할게요. B는 PX에다가 그 확률이 좀 더 높아. 이렇게 0.001 이렇게 높습니다. 오케이. 연간 소득을 살펴봅니다. 임금이라고 할게요. 임금 소득 보면은 이게 WX인데 여기는 WX에다가 플러스 7,600 뭐 달러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자, 우리 다시 밑에 상황 볼까? 자, 1000명의 근로자가 있어. 왜 1000으로 했냐면 이게 0.001 돼가지고 이게 조금씩 올라가다가 1000배가 되면 이게 1 해서 반드시 사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0명당 1명이 사고를 당한다. 뭐 그런 식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볼게요. 기업 X에 고용된 근로자는 치명상을 입을 확률이 PX가 되고 연간 WX의 수입을 얻게 됩니다. 3번 Y에 고용된 근로자는요 치명상을 입을 확률이 요거보다는 0.001만큼 더 높은데 대신 임금 소득이 7,600달러만큼 높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이용해 가지고요 밑에 1번 의미를 볼까요? 기업 Y에 있는 근로자 개개인들은요 치명상을 입을 확률을 요만큼 줄이기 위해서 나 이만큼까지 임금을 포기할 생각이 있어. 그걸 뜻하는 거네. 자, 그래서 2번 Y의 근로자 1000명은 매년 1명의 생명. 그러니까 이게 0.00이니까 띡 해가지고 0.002 해서 0.1 해서 띡 해서 1 이렇게 되면 이제 반드시 사고 나는 거니까 그게 띡 될 동안 곱하기 1000을 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7,600달러 곱하기 1000명.
예, 그렇게. 그러면 760만 달러. 그래서 3번 결국 요게 삑 해서 사고가 나는 1 이렇게 되면 사고가 나는 거니까 생명의 가치를 760만 달러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통계적 생명의 가치가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그래서 밑에 보시면 집단 구성원 중에서 한 명이 치명상을 입어, 한 명이 다쳐. 그랬을 때 그거를 억제하기 위해서 얼마까지 총 돈을 지불할 생각이 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계적 생명의 가치 이렇게 얘기하고요. 넘어갈게요. 자, 348페이지 가보시면 물론 이게 완벽한 건 아니죠. 그래서 거기 1번에 보시면 치명상을 입을 확률이 0.001만큼 이렇게 감소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니면 증가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어느 상황에서 증가하는가 그걸 봐야지. 야, 나는 말이야 점수가 5점 올랐어. 근데 이 5점이 94점에서 5점 올랐다 이거랑 50점에서 5점 올랐다랑 얘가 다르지 않으니까 기준이 기저효과처럼 기준이 어떤 거냐에 따라 달라지죠. 그래서 저위험 직업에서 아니면 고위험 직업에서 어디서 올라갔냐 그것까지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 활용은요 우리가 이제 현실에서 밑에 사례를 보시면 좀 더 안전한 고속도로를 설계하거나 디자인할 때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때 사망률이 줄어들겠지. 그럼 이 사망률이 줄어든 위험이 줄어든 그 가치가 화폐 가치로 표현하면 얼마나 가치가 있어? 그 비용 편익 분석할 때 이런 거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밑에 그래서 각주 24번은 거기 뭐 미국에서 해가지고 생명의 가치를 뭐 불러불러 뭐 300만 달러로 잡아가지고 뭐 이렇게 추정한 거 나와 있습니다. 가볍게 보시죠. 자, 349페이지 가보시면 안전 및 보건의 규제 나와 있는데 그것 좀 가볍게 보도록 하시죠. 자, 살짝 볼게요. 자, 이것도 두 번째 케이스 연구 이렇게 보시죠. 안전, 보건 관련된 규제. 아니 이게 규제는 우리 노동경제학에서도 정부가 개입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근로자와 기업이 알아서 야 사적 간에 내가 알아서 그냥 계약하고 사인했는데 뭐 애들도 아니고 근데 정부가 딱 보니까 그거는 좀 바람직한 것 같진 않고 해가지고 이렇게 개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볼게요. 어떤 경우가 있나? 자, 의의를 볼까요? 직장 내에 안전 기준을 마련합니다. 그 정부가 이게 뭐 위험하고 아니면 이런 거 건설이나 건축 같은 거 할 때도 옛날에는 뭐 성면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뭐 잘 무감각했다니까 몰랐어. 근데 요즘은 뭐 학교 같은 데도 오래된 학교는 성면 나오고 이러면 그거 깨끗하게 그 유해 물질이라 해가지고 없애지 않는 이상은 그냥 그거 계속 그냥 스톱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몰라가지고 그랬는데 제대로 알게 되면서 경각심을 당연히 거기에 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정부가 이렇게 규제를 하게 되는데 안전에 대해서 규제를 했는데 자, 이게 안전 규제에 대한 효과 요걸 얘기할 거야. 경제학에서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근로자와 기업과 관련해서 해돈이 임금 모형으로 얘기할 건데 효과는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보는 거지. 근로자 어떻게 더 행복해졌나? 효용에 미치는 효과 이렇게 볼 거고 효용에 미치는 효과 이렇게. 그리고 더 나가서 뭐 기업의 이윤에 미치는 효과 이렇게 볼 거고 이윤에 미치는 효과 이렇게 이런 것들 얘기할 거예요. 자, 밑에 그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해돈이 임금 모형과 관련한 기본적인 모형 세팅이 되겠습니다. 수평 축에는 위험 이렇게 있고 위험, 수직 축에는 임금 이렇게 있습니다. 임금 이렇게 있죠. 자, 해돈이 임금 함수가 우상향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좀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려놨어요. 너무 두껍게 그리긴 했지만 자, 거기 근로자가 효용 극대화하는 점이 P점 이렇게 있어요.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있지. 기업의 등이윤선이 이렇게 있죠. 네, 잘 됐네.
자, 그래서 요거 파이 스타라고 하고요. U 스타라고 할게요. P점이 지금 효용 극대화를 달성하고 있는 거야. 정부가 봤을 때 야, 이거 니네들이 알아가지고 그냥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선택을 한 건데, 이 정부가 봤을 때는 이게 P 스타라는 위험이 좀 높은데 이렇게 보는 거야. 정부가 판단하는 거야. 정부의 판단에 따라서는 정부가 보기에 야, P 스타 수준은 높다고 판단한다라고 할게요. 판단한다라고 할게요. 야, 이거 너무 높으니까 안전 기준을 이거보다 위험 정도를 낮춰, 이렇게 규제했다고 할게요. 뭐 그런 것들 많이 하잖아. 환경 위해라든가 안전 이런 것도. 그래서 수준을 여기로 가도록 이렇게 상한선을 설정한 거야. 이거 이상 위험 수준이 올라가서는 안 돼. 이렇게. 요게 위험에 대한 상한선을 설정했어요. 요거보다 높이 하면 안 돼. 이렇게 규제를 한 거죠. 뭐 가격 규제, 수량 규제처럼 위험에 대한 상한선 규제. 자, 그럼 1번 볼까요? 재해율에 대한 상한선 규제 이전에는 P점을 선택하면서 U스타의 효용과 파이스타의 이윤을 얻고 있었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 됐죠. 2번, 상한선을 규제했어.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면 근로자들도 이쪽을 선택해야 돼. 요 선상에서 있으니까 거기 보시면 Q점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Q점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Q점, 이렇게. 그럼 우선 첫 번째, 근로자는 효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효용이, 아니 무찰국선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거기 보시면 U, 바 이렇게 되는데 효용이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하는 거지. 효용이 빨간 색깔보다 검정 색깔로 이쪽으로 갈수록 무찰국선의 위치가 갈수록 효용이 증가하는 건데, 검정에서 빨강으로 가게 되면 효용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소해요. 자, 정부가 규제를 통해 가지고 선택점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P점에서 Q점으로 가게 됐다라고 할게요. P에서 Q로 최적 선택이 변경됐어요. 이렇게요. 근로자는 당연히 효용이 감소하고, 기업 우리 아까 봤죠. 등이운선 하게 되면 이게 밑으로 갈수록 위험이 똑같을 때 비용이, 임금이 낮아지니까 비용이 절감돼서 훨씬 더 이윤이 높아지는데, 기업 입장에서도 뭐야, 요 점을 선택하게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파이바 하면은 이윤이 낮아지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그래서 알아가서 자발적으로 P점을 선택하고 있었는데, 정부가 야, 이거 위험 수준 너무 높아 해서 위험을 강제하게 되면 Q점을 선택하게 되고요. 위험의 정도는 줄일 수 있었는데 이 케이스에서는 효용 감소랑 이윤 감소라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제출 동그라미 3번 밑에 보시면 임금이 감소하고요. 재해율은 하락해요. 근데 효용도 감소하고요. 이윤도 감소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350페이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정부의 규제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평가를 해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1번 근로자 측면에서 볼까요? 근로자는 효용이 감소했네. 그러네. 일부 근로자는 나 위험한 거 이거 나쁘지 않은데 대신 돈을 많이 주잖아. 근데 안 돼. 안전한 곳으로 가. 대신 임금은 깎아지면 안전의 증가로 인해 가지고 위험의 감소로 인한 베네핏보다 임금 감소로 인한 코스트가 더 큰 거야. 그래서 근로자는 후생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기업 볼게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패키지인 P점을 선택할 때보다 요 Q점을 선택하게 되면 이윤이 떨어지고요. 이윤이 감소하게 되면 우리가 요 파이스타가 이윤이 제로라고 얘기했잖아. 제로 이윤을 얘기했는데 여기 파이 바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윤이 0보다 작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일부 기업은 오히려 적자가 날 수도 있고요. 요 상황이 이제 이윤이 빵일 수도 있는데 요 상황은 이윤이 0보다 작을 수도 있잖아. 그러다가 이제 폐업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무조건 정부가 규제하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야. 우리 경제학에서도 때로는
정부의 적절한 규제를 통해 가지고 오히려 시장을 교정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밑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정부가 규제를 했는데 만약에 상황이 근로자들이 기업과 계약을 했는데 위험에 대해서 언노운이야 모르는 경우, 이렇게 모르는 경우, 몰랐어. 기업은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데 근로자는 어떤 이게 진짜 위험한 건지도 잘 모르잖아. 그래서 그렇게까지 뭐 괜찮다고 얘기하던데요? 이렇게요. 자, 그때 정부가 규제하게 되면 오히려 상황을 개선시킬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밑에 그림을 한번 볼게요. 그림을 한번 봐요. 자, 여기 위험이고요. 여기 임금입니다. 자, 1번. 정부가 근로자와 기업의 후생이 감소함에도 안전 기준을 규제하려는 이유, 그런 상황, 그게 정당성을 확보하는 상황은 1번, 2번 나와 있죠. 근로자들이 특정 직업과 관련한 위험을 잘 모르는 거야. 잘 모르거나 아니면 위험을 아는데, 아니면 알긴 알지만 알지만 또는이지 알지만 위험에 대해서 저평가합니다. 에이, 설마 뭐 몸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 저평가하는 경우, 이렇게. 이때는 오히려 정부의 적절한 규제가 오히려 잘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밑에 그림 볼까요? 자, 해돈이 임금 함수를 아까 한 것처럼 이렇게 살짝 그려놨습니다. 이렇게, 네, 요게 해돈이 임금 함수야. 그때 거기 보시면, 자, 1번 적용 바로 밑에 볼게요. 근로자들이 지금 임금을 얼마를 받고 있냐면 W 스타를 받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정확한 부상 확률이 원래 여기면 P 스타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그래서 원래는 이게 진짜입니다. 자, 임금이 W 스타 받는 상황에서 사고 날 확률이 B 스타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근로자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착각으로 모르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 P0로 과소평가하는 거야. 잘 모르는 거지. 이렇게 P0로 과소평가해서 여기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 뭐 따로 없으니까 A라고 할게요. 그래서 아예 모르거나 과소평가하는 경우, 그래서 A라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렇게요. A라고 A점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 거예요. 자, 그거 찾았죠? 자, 화살표 볼까요? 그러니까 A점에 있는 근로자는 원래는 이게 진짜야. 그래서 A는 착각이고요.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진짜는 저기 P스타에 해당하는 점에 해당하는 겁니다. B라고 할게. B가 이게 진짜야. 진실입니다. 진실. 네, 이렇게요. 오케이, 이해되시죠? 아니, 그러니까 원래 진짜 후생을 누리고 있는 것은 거기 있는 것처럼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 가지고 효용을 이렇게 UB 이렇게 쓸게요. UB 이렇게 누리고 있는 거죠. UB만큼의 효용을 누리고 있어요. 근데 근로자는 착각이 뭐라고? 요 A만큼의 효용을 누리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야. 근데 정부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니, 위험에 대해서 이 정도는 무조건 규제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안전에 대한 상한선을 이렇게 했다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실 여기 C점을 선택하게 되는 건데, 가만히 C점을 보면 이게 효용 극대화랑 부합하는 거예요. UC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런 거지. 어떻게 보면 부모와의 마음과 비슷하게 뭐뭐 해라 라고 했는데, 뭐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땐 좀 잘 몰라서 그런 것도 있잖아. 그래서 오히려 규제를 통했어요. 규제를 통해 온정적 간섭주의라고 경제학에서 얘기하죠. 그래서 정부가 C점을 선택하도록 만들게 된 겁니다. C점을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아니 그러면 요 B점을 선택할 때보다 C점이 효용이 사실 더 올라간 거잖아. 근데 근로자는 이제 뭐야? 효용이 떨어졌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지. 투덜투덜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C를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규제를 통해서 사실은 근로자의 효용은 증가하나 이나 펫 근로자는 뭐야 네가 개입해가지고 이렇잖아 투덜될 수는 있긴 합니다. 어쩔 수 없지. 정부가 뭐 근로자가 잘 몰라가지고 그럴 수 있어. 근데 정부가 욕은 먹지만 그래도 근로자가 진짜로 봤을 때는 행복해진 거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뭐 그냥 욕은 먹더라도 그래도 뒤에서 좋은 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뭐 그 정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정부가 오히려 정보가 더 많잖아. 이거가 지금 위험한 거고 안 좋습니다.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서 이렇게 규제를 하게 되면 근로자는 반발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근로자들의 후생을 더 개선시킨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 정리를 하시죠. 그래서 뭐 각주에도 뭐 그런 얘기 넣어놨습니다. 실제 보면 부상당했을 때 등등등 그런 위험에 대해서 저평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351페이지. 정부의 개입 가능성은 이제 뭐냐면 부상 1번 보시면 근로자들이 부상당할 확률을 잘못 알고 있어 모르거나 저평가하게 되면 정부가 개입해서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 재해율을 거기 P0에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P바 요 사이에만 위치하게 되면 그러니까 요 사이 요게 이제 최적이지만 요 사이에만 이렇게 더 요거보다 낮게 하게 되면 후생이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를 하시고요. 이렇게요. 물론 정부가 또 개입한다 해가지고 자 완전한 안전한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이거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너무 과도하게 해서 오히려 또 근로자의 후생을 또 더 떨어뜨릴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더 떨어지니까 무조건 개입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개입했을 때도 요 사이에 제한을 두면 근로자가 후생이 증가하는데 신났다 해서 규제를 너무 많이 안전의 정도를 이렇게 해버리면은 오히려 근로자는 후생이 또 떨어질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 봐주시죠. 정부 개입의 한계 거기 1번에 보시면 안전하게 근로 환경을 개선하라는 정부의 명령이 좀 더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게 되지만 사실 뭐 이게 뭐 입증할 방법이 없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회사도 마찬가지야. 리스크를 관리하는 부서는 애매해요. 이게 뭐 사고가 안 나면 잘하고 있는 건데 야 니네 부서는 하는 일도 없이 돈만 많이 받아가냐 이렇게 되고 사고 나면 야, 너네 뭐 했냐 뭐 이렇게 되니까 뭐 좀 애매해. 좀 억울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정부의 상황도 그렇다. 넘어갈게요. 자, 건강보험과 노동시장은 그냥 이거 그냥 참고로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 이렇게 됩니다. 뒤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기말고사 할 때 뭐 357페이지 나와 있는 358페이지 이런 것도 서술형으로 물론 책에 있는 거 요거 해설은 그냥 간단한 힌트니까 참고해서 고민한 흔적을 좀 나타내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하시고요. 잠깐만 쉬었다가 조금만 더 하도록 할게요.